안녕하세요. 코인우번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이틀 정도 방송을 못했는데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리플 XRP가 오랜 횡보 끝에 700원 가까이 도달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간만에 투자자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는 것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가격이 오랫동안 변동성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지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대장주 비트코인의 특별한 호재가 없이 거시 경제적 분위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리플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가 결정이 되고 또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향후 이제 정말 막바지에 온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9월 금리는 동결이 거의 99%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상이냐 동결이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11월에 대한 금리 역시 동결의 70%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앞으로 2달 정도의 다양한 경제 지표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19일자 보고서에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종료가 언급이 되거나 4분기 추가 인상 뒤에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전통적 자산의 상승세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은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였는데 2020년 금리 인하 시점에는 상승, 2022년 금리 인상 시점부터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FOMC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내년 4분기에 통화정책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실질 금리 자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되는 효과를 보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자산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인 증시나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대가 오게 되면 게임은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터인데요. 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자산의 펀드멘탈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의 경우 끊임없이 펀드멘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만약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간 항소의 불허용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의 재판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가격적으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게 되면 재판 이후에 SEC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리플 XRP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허용 유무가 언제 결정이 될 것인지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만약 중간항소 신청이 불허용된다면 또 리플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이고 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한 X 사용자가 빌 모건 변호사에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 모건 변호사는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그 결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토레스 판사가 신속하게 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간 항소를 허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간 항소 기간 동안에 재판은 중단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측은 이미 중간 항소 신청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하면서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되더라도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중간 항소 신청 결과까지 통상적으로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 한 달 정도는 더 그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텐데요. 중간 항소 신청 허용 유무도 중요하지만 재판에 대한 지연이 없게 해서 SEC가 이 소송의 협박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족쇄는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글로벌 정책팀과 미국 의원들을 만나고 나서 찍은 사진은 X에 포스팅했습니다. 그는 법안을 제안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규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와 업계의 만남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업계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없이 규제권자의 독재적 행보는 더욱더 비교가 되는데요. 포춘지가 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최고의 직장 리스트 50에 리플랩스를 13위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랩스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목표 지향적, 사람 중심적 사고로 훌륭한 기업 문화를 갖춘 곳이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올해 포춘지가 기술 분야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한 대기업에는 시스코, 엔비디아, 어도비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리플이 언젠가는 대기업 부문에서도 최고의 직장 리스트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IPO도 진행이 되고 또 규모도 커지고 내실이 건강한 회사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사 트랑글로가 리플 국제 송금망 ODL을 통해서 2022년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700%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랑글로의 리플 송금망을 통해서 성장한 비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시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해 ODL을 통한 거래액이 약 9억 7천만 달러, 원화로 약 1조 2,82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21년 대비해서는 약 1700%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공유해 드렸듯이 리플의 ODL 브랜드가 리플 페이먼트로 변경됨으로써 리플의 이런 송금 결제에 대한 포지셔닝은 더욱더 강화되었고요. 리플의 규모의 경쟁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에서 두드러지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연준이 지난 7월에 패드나우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출범시킨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연준이 앞으로 리플 XRP가 패드나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의 사실성 유무는 좀 더 파악해야 하지만 현재 문서에서는 XRP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의 투명성과 소유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활용될 가능성을 연준이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 연준의 공식적인 입에서 나온 사실이라면 광활한 미국 시장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송금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할 XRP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터인데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츰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